네, 오늘은 능력 폭발의 저자 이명종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지난번에 나와주셨는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능력 폭발 작가 이명종입니다. 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그 삶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네. 말을 바꾸고 네. 그 사람 인생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맞습니다. 네. 혹시 실제로 저한테도 막 음. 활동하시는 모습 사진 보내주시고 네. 행사 같은 거 보니까 막 네. 정말 에너지가 좋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네. 또 배울 만한 분이 또 모셔서 연사로서 네. 네.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사실 뭐 되게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사실 예. 그걸 꾸려가는 도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이 일이 좋습니다. 제 삶의 철학이 누군가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성공적으로 만들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 의미가 저에게는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닉네임 뭐 이런 것들이 그 행복한 이벤티스트였어요. 행복한 이벤티스트.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뭐 이런 이렇게 나름대로의 슬로건을 갖고서는 네. 항상 제가 뭔가를 노출할 게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저의 원래 오리진, 원래 그 성향이 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것에 저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 일과는 너무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자꾸 행사를 만듭니다. 저도 그 규모나 이런 것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보셨어요? 네, 제가 진짜 꼭 참석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진짜 저도 이제 촬영 일정이 막 있다 보니까, 네네. 좋은 곳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못 가서 참 아유, 아쉽습니다, 너무. 행사는 늘 있습니다. 네. 네. 항상 조차한 포럼 매달마다 있고,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지금 최고경제과정은 6개 기수가 개강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또 계속 수업이 있으니까,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제가 또 작가님 같이 초청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단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변화,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께 이제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네. 또 심지어는 이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네. 작가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나도 이런 거 진짜 작가님 책도 보고 네. 영상도 보고 예. 매일매일 막 심상화도 하고 상상도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인생에서 잘 안 바뀌는 걸까? 그 안 바뀌는 근본 원인은 대체 뭘까요? 원래 인생은 안 바뀝니다. 원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요. 네. 예. 한번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항상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네. 근데 계획대로 됩니까? 잘 되지 않죠. 안 되거든요. 예. 그 계획대로 다 되면 사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 행복은 뭔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딱 극복했을 때, 내가 뭔가 도전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사용했을 때, 그때 저는 가장 본질적인 그 만족감, 행복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참 감사하게도 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인생 자체는 어쩌면 고난이고 또 아픔이고 또 뭐 좌절의 연속이 훨씬 더 많아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생각만 한다고 내가 바란다고 내 인생이 휙휙 바뀌어진다면은 아마 그럼 사람들은 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되게 소홀히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맘만 먹으면 다 되는 건데 네. 맘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네. 맘만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내가 이 쉽게 얻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예, 쉽지 않으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성공하신 분들, 정말 제가 바라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는 달라진 나 자신, 뭐 달라진 자신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그게 더 재밌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부자가 되고 싶어 네. 하는데 네. 이제 대부분이 사실 부자가 못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되게 부자가 되는 길은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럼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네. 정말 힘겨운 일이고 또 운도 따라줘야 되고 네. 변수도 많은데 네. 우리가 만약에 뭐 생각하는 대로 쉽게 부자가 되고 한다면은 네. 사실 뭐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겠죠. 그럼요. 그 쉽게 아니 뭐 쉽게 그냥 얻어지는 거 손가락 아무나 다 까딱하면 하는 거. 되는데 그거를 뭐 간절히 원하거나 이러지 그럼요.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일단 부자도 아니고 되게 좀 경제적으로 뭐 네. 풍요롭지도 않고 네. 뭔가 얼굴도 못생겼고 되게 하늘도 잘 안 되고 이른바 사회에서 뭐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사람은 원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나는 계속 그렇게 살으란 얘기냐. 그렇죠. 네. 네. 되게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전제예요. 예. 왜 바뀌지 않느냐? 제가 살아보고 경험해 보니까 정말 제가 제 아들 이제 셋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태율이, 온율이, 라율이. 이 아이들이 정말 제가 하는 잔소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반복돼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이들 똑같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이들만 그럴까? 저도 그래요. 제가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가 50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엄마 말 안 들어요.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저를 키워오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 말 잘 듣고 싶고 엄마 하라는 대로 다 살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피로 낳은 내 자식이어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엄마도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대로 다 바뀌면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재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조종받는 삶이 되고 싶어. 뭐 누군가 조종하면 내가 조종한 대로 딱딱 움직여지고 가지는 삶이 되고 싶어. 뭐 돈 많은 로봇가 되겠느냐. 돈이 없지만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생명체가 되겠느냐는 저는 그 가치의 차원에서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은 쉽게 달라지지 않는구나 를 아예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달라지지도 않을 인생, 그렇죠. 예, 바뀌지도 않는 삶, 네. 왜 살아야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이제 자기 결정성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은 쉬운 게 아니고 성공은 정말 어려운 거고 나는 바뀌지 않아. 하지만 딱 한 가지 결정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압박감이 되거나 뭐 때로는 정말 이 저주받은 인생, 전쟁 같은 인생 이 우리에게 운명같이 다가오지만 이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고 반사할 것이냐 이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권은 사람에게 그 스스로에게 주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계발서 모든 교육 프로그램 제가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생을 더 잘 알기를 합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처럼 더 열심히 살고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이들을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나의 삶을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누굽니까? 나죠. 네, 나 자신이에요. 그 결정권은, 그 결정성은 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요. 네. 예, 교회를 다니면 항상 이제 기독교의 딜레마 중에 큰 딜레마 중 하나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거거든요. 네. 아니 그걸 안 만들면 그냥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실망하지도 않고 분노할 필요도 없고 저주를 받을 필요도 없고 아니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신이 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었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있어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관점입니다. 저의 그 인간의 자기 주도성, 자기 결정성에 대한 그 관점으로 분석해 보면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기회예요. 그 결정성입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는 인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뭐 유혹을 받습니다. 그쵸? 또 되게 맛있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저걸 먹으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힘이 생긴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정보고요. 결정적으로 이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 딸지 안 딸지 먹을지 안 먹을지는 인간 스스로가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준 어떤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을 인간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흥미롭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짜여진 각본대로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대로 그냥 신이 짜여진 각본대로만 살게만 한다면은 그건 우리 인간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로봇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오죠. 잘하면 좋은 성과가 오고 나쁜 결정을 하면 또 나쁜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를 열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은 만약에 그걸 결정권을 안 줬다 그러면 어쩌면은 저는 인간들이 신에게 하나님에게 더 반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럼 이런 결정권을 나에게 안 주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어해요. 뭐든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부하려고 앉았는데 공부하면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내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들 따르기만 해 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또 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사실 되게 가혹한 운명이 있어요. 아니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돼. 또 평생 노동을 해야 돼. 그거 되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따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을 한 것을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는 저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줬고 인정해줬던 거고 우리 삶 속에서도 선악과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크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되게 불만스럽고 막 화가 많이 나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을 시작할지 안 할지를 대한 결정은 본인이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결정권이 없다면 저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삶을 열심히 살거나 뭐 아니면 그냥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되게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인데 심리의 내면의 깊은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쉽지 않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돼요.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계속 나의 마음을 다잡고 가는 거고 또 노력하고 또 다시금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혼자 있으면 흔들리지만 같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더 좋은 방향, 옳은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책에서 강조했던 자기 결정성, 자기 주도성이 우리의 삶을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게 하는 힘, 그래도 우리를 더 기대하며 흥미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한테 네. 성공에 대한 마인드, 네. 뭐 삶의 변화에 대한 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신데, 네. 뭐 일단 작가님이 뭐 20년 전 뭐 이때도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가님의 삶이 변화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작가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된 건가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데 네. 왜 작가님의 삶은 변했을까요? 뭐 이제 제 삶이 누구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너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바뀌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촬영을 좋아할까요? 싫을까요?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되게 어색하고 어쩌면 또 내 자신, 내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나는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고 또 오늘을 도전하는 겁니다. 왜? 해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기에 앉아서 제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순간도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 저의
그 소중한 핵심 가치가 네. 실현이 되는 자리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색하지만 나에게 가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이게 소중한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싫으면 피하죠. 네. 아프면은 그 아픈 것들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능력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아주 강력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왜 쓰지 않는가? 써야죠. 재밌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요. 그럼 콩이 물이 그냥 그대로 부으는 즉시 쫙쫙 빠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언젠가는 뿌리가 싹 성장해가지고 그쵸. 콩나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한 번 했는데 왜 안 돼? 뭐 두 번 했는데 왜 안 돼? 난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뭐 30일 동안 해봤어. 66일씩 해봤어. 왜 내 습관은 바뀌지 않아? 그게 바뀌면 그게 인생이냐고요. 남들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쉽게 하는 거, 누구나 하는 거 하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이 사실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희열이 있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 기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언제가 순간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 아 예전과는 정말 다르구나.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이해예요. 20년 전과 나를 보면 차원이 다르게 달라져 있어요. 예. 이틀 전과 나는 똑같죠. 예. 하지만 앞으로 또 20년 후에 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마다 우리는 신년 문구를 낭독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말하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 예. 우리 세계의 한계가 우리 언어의 한계이다. 우리의 언어의 한계가 우리 세계의 한계이다. 이 말을 남겼고, 그럼 이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저희 수강생들과 도전했던 신년 문구 낭독 챌린지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1000일이 넘어섰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진짜 시작할 때 기억이 나요. 같이 하자. 하고 처음에 며칠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한 명, 두 명 이탈하는 거예요. 30일 됐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1000일을 했잖아요. 그 제 다음 이어서 오시는 분이 한 920일 하신 분이에요. 와. 또 그 다음으로 가시는 분이 지금 한 770일 정도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분들 정말 되게 존경해요. 나는 이게 내가 하자고 한 사람이고 또 이건 저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800일 넘게, 700일 넘게,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막 500일, 400일씩 수백 명이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든든해요. 와, 이게 내가 1000일을 넘게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이 뜻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구나, 함께 가는구나라는 그러한 그 되게 참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밌는 게 저 다음 이제 이어가시는 분이 820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80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백 명, 수천 명의 챌린저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 클래스에서 모든 수강생들이 도전했었으니까. 근데 중간에 다 포기했어요. 처음에 30일 하다가 멈추고 100일 하다가 멈췄고 결과적으로 8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혼자 한 거예요. 다 하자고 했는데 멈추고 끊어졌기 때문에 80일, 100일 동안 그냥 저 혼자 한 거예요. 결국에는.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나 보다라는 마음이 수없이 들죠. 근데 저는 아예 이것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잖아요. 생각은 드는 것이고 말은 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를 내 신년 문구로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매일마다 고정적으로 이것을 입력하는 훈련을 1000일을 넘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처럼 이렇게 훌륭한 우리 이건복 작가님과 같이 인터뷰를 두 번째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내일 아침에 서울대학교에서 저희 마스터마인드 조찬 포럼을 100명의 CEO들이 모여서 매달마다 조찬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최고경제과정 15기 개강을 했고 15기까지 또 부산에 지사가 설립이 됐고
또 6월 달에 또 영남 포럼이라고 또 100명의 CEO들이 모여서 영남 지역에서 포럼을 시작을 해요. 정말 놀라운 성장이고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었던 성장이었어요. 단 하나, 제가 그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단 하나는 매일마다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과 나쁜 마음을 버린다. 이 문구들을 매일마다 낭독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했는데 참 감사한 게 자꾸 낭독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에너지와 기운들이 때로는 되게 힘들고 어렵죠. 아주 뻗쩍뻗쩍 갈라지는 그 느낌들도 있죠.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말을 하는 순간 촉촉하게 그 이슬들이 젖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이 조그만 하나의 물방울들이 이제는 시내가 됐고 물줄기가 되고 강이 되고 지금 바다로 가고 있는 그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거 중요해요. 네. 더 중요한 건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천일을 해보지 않고 네.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건 너니까 되는 거야. 야 나도 다 해봤어. 네. 말로 뭘 못해. 네. 너도 똑같이 그냥 그런 성공파리 중에 하나 아니야. 뭐 다 남들 다 하는 얘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댓글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추천드릴게요. 해보고 그 댓글을 쓴다면 제가 거기에 인정을 하겠어요. 참 감사하게도 거의 다 대다수가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이 1000일 동안 제가 하고 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 그리고 이제 자기 확신, 신념이 생겼어요. 뭐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러면 1000일 전에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한 어느 정도 만약에 퍼센트로 친다면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1000일을 딱 하고 나니까 1000일이니까 1000% 하겠습니다. 네. 1000일인데 네. 50%도 안 돼요. 그래요? 네. 제가 기대가 컸나 봐요. 난 1000일이라면은 엄청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줄 알았어요. 나는 우리 마스터마인드 타워 빌딩 딱 지어지고, 방송 출연, 네. 뭐 그냥 쇄도하고, 스케줄을 그냥 전국을 또 나는 1000일 동안 하면은 세계적인 인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 현실이 그래요. 예. 나에게 1000일의 도전은 엄청 큰 도전이었지만,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뭐 물론 저에게 그때 시작점과 비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만 이 1000일을 한다고 인생이 놀랍게 내가 바랬던 모든 것들에서의 자유함, 풍족함, 부우, 마음의 여유, 주변의 인맥들의 변화 1000일 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일을 하면 됩니다. 만일을 한다. 예. 야, 명답이다. 그거 진짜. 그렇죠. 예, 1000일을 해서 안 되면 만일을 하면 된다.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20년 전과 나는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거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상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와 지금과는 그 1000일 전과 지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1000일의 과정 동안 우리가 뭔가 막 수행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막 팔 오른쪽 주석에 내리지 않겠다. 네. 이게 막 몇십 년 동안 하시는 수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누워서 잠을 안 자겠다. 막 이런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면 사실 이거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아까도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관 내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도전이 이어져야 돼요. 1000일을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극기훈련이고 고통인 거지만 저에게는 이 1000일이 어려운 시간은 아니었어요. 뭐 어차피 인생 살아가면서 1000일을 지나가고 그 중에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쉽게 하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를 꼽자고 생각해 보니까 낭독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는 뭐 나폴레온 힐도 강조했고 앤드류 카네기도 우리에게 강조했지만 요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 신념을 담아서 여기서 이제 나의 신념과 일치해야 돼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진리와 정의에 따르지 않는 성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이게 저에게 맞는 신념이었어요. 예, 진리와 정의에 따른 성공, 일순간의 성공, 잠깐의 성공, 반짝하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 저에게 되게 위안이 되는 말이었어요. 왜 부자들은 잘 살고 왜 나보다 노력하지 않고 왜 나보다
게으르지 않고 왜 나보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저런 부를 누리며 살아갈까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나의 찰칵하는 그 사진으로 보면은 그게 부가 부로 느껴져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스타, SNS에서 보면 그 사람들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 얼마든지 편집하고 왜곡되고 조작이 가능해요. 잠깐은요, 잠깐. 우리 인생은 사진기가 아니라 비디오 카메라예요. 우리 인생은 평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흐름이고 공간인데 네. 왜 누군가의 인생을 하나의 그 순간, 찰나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동조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진을 보면서 왜 인생의 흐름을 보면서 영상에 찍혀져 있는 쭉 흐름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와 정의에 따르지 않는 성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이 지속돼야지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부가 그 자유가 지속되어야지 그게 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위안이 됐어요. 저 사람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난 좀 더 지켜볼 거야. 정말로 저 방식대로 저 사람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건지 저 방식대로 살았을 때 저 사람의 지금의 이 자유와 풍요로움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부가 될 수, 성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는 좀 더 시간을 보고 결정할 거야 하면은 거의 다 제가 생각했던 거의 다 제가 예견했던 방향대로 가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진리와 정의에 따른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의미 있는 성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흔들려요. 그쵸. 그래도 내가 네. 잠깐이라도 성공하고 싶다. 반짝이라도 따라서 이렇게 벌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념 문구를 1000일 동안 낭독하다 보니까 적어도 나에게 소중한 가치들은 유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억지로 시키는 거,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또 그냥 남들 따라서 하는 거는 1000일 동안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핵심 가치관과 다르거든요. 네. 그것들을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 설정, 또 그 목표 설정을 위해서 이게 정확하다면 매일마다 그것을 입으로 낭독해야 돼요. 내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하지만 입만큼은 말하는 것만큼은 네. 바뀌지 않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앞으로 만일 동안 1000일 했으니까 만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내가 이렇게 만일 동안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이 1000일의 변화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변화가 내 인생에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시면 어떡하죠? 10만일을 하는 거고 죽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내가 내 신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갔다라는 그 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의심하지 않아요. 네. 분명히 내가 상상하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00일 동안 내가 이제 내가 바라는 것, 내 신념을 이제 외쳤는데 네네. 이제 정말 그 1000일 이전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작가님이 생각했던 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작가님만 사실 뭐 느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것만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네. 뭐 100일 동안 100번만 외치거나 뭐 네. 쓰면은 네네. 내가 원하는 게 뭐 이루어질 거야. 네네. 이런 기대를 갖고 막 하는데 물론 그 100일도 정말 하는 사람이 드물 뿐더러 그럼요. 100일 동안 100번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잘? 그럼요. 예, 뭐 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좀 뭐 배신감도 느끼고 실망감도 느끼게 되는 건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참 좋은 사례예요. 이 살아있는 사례거든요. 네. 저도 이제 120, 100번 쓰기가 참 의미 있다 싶어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며칠 만에 금방 포기했어요. 이게 나의 핵심 가치관이랑은 그 방향성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예. 이 쓰는 것 자체가 나 아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저에게 어떤 수행과 고행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자유롭고 잘 써지고 막 자기에게 싹싹 스며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 최초 계획과 수정 계획이라는 개념이에요. 나폴레옹이 강조한 그 계획 파트에서 나와 있는 아주 인사이트풀한 얘기인데요. 계획에는 두 가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최초 계획과 수정 계획.
최초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나 120, 100번 쓸 거야. 딱 계획을 세웁니다. 중요한 건 그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120, 100번 쓰기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 새벽 아침형 인간이 될 거야. 4시에 일어나 봐야 돼요. 이게 최초 계획이에요.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뭐 하루 이틀은 컨디션이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막 전봇대가 날 덮치는 것 같고 막 어질어질하고 막 짜증나고 그러면은 이건 나랑 맞지 않구나. 4시가 아니라 뭐 나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난 7시에 일어날 거야. 뭐 8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수정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나폴레옹이는 여기서 수정 계획이 진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세우는 계획이 왜냐면은 정확한 피드백이 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이것을 무슨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라고 잡기 때문에 그때 진짜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때요? 최초 계획 세우고 안 되면 아닌가 보다. 그쵸. 나랑 안 맞네. 이거 아니네 하고서는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들이 포기를 해줘요. 누구를 위해 포기를 해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나를 위해 포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엄청 빡세게 도전해봐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99%의 사람들은 다 중간에 포기해요. 아쉽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포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땡큐, 떼떼떼떼떼 땡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자리에 와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수정 계획해서 갔어. 근데 또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수정해요. 또 수정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내가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재밌어요. 내가 해보고 안 돼? 바꾸지 뭐. 뭐 내가 결정해서 바꾸고. 뭐 아침에 일어나든 밤늦게까지 일을 해보든 공부를 해보든 운동을 해보든 다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도 내 몸뚱아리, 내 입은 내가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우리의 그 능력 폭발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왜 쓰지 않는가? 120, 100번 쓰기를 제가 하면서 저는 이것보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전 더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뭡니까? 매일마다 입으로 말하기. 왜냐면 120, 100번 쓰기가 참 탁월한 방법인데 여기서 참 어려운 부분이 100일을 100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4년 동안 이걸 하신 분이 계세요. 와. 100일이 아니라 4년간 100번 1000일 넘었네 그럼. 네. 대단한 분이에요. 네. 진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한 번 쓰면 몇 분, 시간 얼마 걸려요? 40분 걸린다. 맞죠,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거.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는 이 챌린지를 올려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4년 동안 40분에 걸쳐서 매일마다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술을 마시든 내가 감기에 걸리든 몸살이 나든 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그분이 왜 4년째 하고 있느냐, 그분이 왜 4년을 했는데도 클래스에 참여를 했느냐예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채워지지 않았던, 거기서 뭔가 내 마음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방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수업을, 클래스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했지만 나는 이것을 또 선택했다. 여기서 내가 또 더 코치로 도전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의 수업의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더 경험하고 나의 무기로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답이에요. 120, 100번 쓰기가 맞으면 하세요. 네. 하지만 더 쉬운 방법, 더 좋은 방법은 죽을 때까지 나의 신념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더 쉽지만 더 오랫동안 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신념이 바뀌어요? 바뀐 신념을 또 바꿔서 적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저는 지구상에서 0.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실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핵심 개념이 이제 최초 계획과 수정 계획 같거든요. 제가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나는 뭐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 네. 이렇게 이제 최초의 계획을 이제 네. 목표를 딱 세운 거죠. 네. 그래서 말을 하든 뭐 100번을 쓰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뭐 이걸 이제 자기 신념을 막 네. 강화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100억을 이제 벌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뭐 100억을 벌 만한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게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 하면은 100억 벌 것 같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로또가 될 수 있고 어떤 네. 사람은 뭐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장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많겠죠 종류는.
근데 그걸 이제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게 최초 계획인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최초 계획 해봤는데, 아니 뭐 여기저기 다 뭐 스마트 스토어만 돈 번다고 해서 스마트폰 해봤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좀 생각보다 안 되네 하고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포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계속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서 방법을 찾아 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백억 부자가 돼 있는 거고, 그럼요. 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다 이제 포기한 사람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뭐 다른 방법, 뭐 그게 뭐 장사가 됐든 뭐 강연이 됐든 뭐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그 100억을 만들 수 있는 부를 찾아 나가는 건데, 네. 이러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최초의 계획 내지는 이제 수정 계획이 진짜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 수정 계획 초창기에 그냥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라고 이제 포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요.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나폴레온 힐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13가지 법칙에 보면은 순서가 그렇게 나와요. 계획에는 최초 계획과 수정 계획이 있어요. 자, 그다음 계획 다음에 뭡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예,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계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네. 계단을 오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오릅니까? 인내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어떤 소이야기라는 이 그림 연상법으로 저희가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제일 처음에 뭐 소망, 신념 쭉쭉 이어지면서 계획, 결단, 인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하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예, 계획만 세우죠. 예. 안 해요. 네. 예.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몸짱이 되겠다, 바디 프로필을 찍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단하고 해야 돼요. 아침 운동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네. 저녁 운동이 나에게 맞는 걸 내 신체 리듬 사이클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침 운동을 해봐야, 새벽 운동을 해봐야 네. 내가 저녁 아침을 안 맞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도 않고 그냥 계획을 세웠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아니면은 운동은 다음에 하자. 뭐 아니면 내 이번 생에 무슨 운동이야. 뭐 이런 생각들 한다는 거죠. 내가 저축을 하겠어라고 하고서는 계획만 딱 세우고서는 저축을 안 하잖아요. 뭐 학습도 마찬가지다. 책 사놓고서는 책을 사기만 하고 아니면 사지도 않고서 사야지 하고서는 나 책 읽을 거야. 뭐 일주일에 한 권 읽을 거야. 한 달에 한 권씩 읽을 거라고 계획 세워서는 안 사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최초 계획과 그 수정 계획에서 수정 계획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해봐야 수정 계획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수정을 해요. 그쵸. 그쵸.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안 하고 수정을 해. 그건 수정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포기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 그건 절대 수정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세우고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바꾸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 소중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끊고 일단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봐야지 나오는 계획이 그게 수정 계획이고 그게 진짜 계획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계획만 세우고 또 계획 세우고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구글의 전략이 얘들은 막 만들어요.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악성 댓글이 달리죠. 뭘 이따로 만들었냐, 이게 버거가 있다, 뭐 문제 있다. 그거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업데이트해가지고 구글의 서비스를 아주 급속도로 확장한 거지 않습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일단 쏴. 당연히 터져. 당연히 폭발할 거 알면서 쏘는 거예요. 근데 폭발하면서 그걸 가지고서는 잡아가는 게 나사의 연구원들이 그걸 다 미리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 수십 조를 쏟아부으면서 수십 년을 쏟아부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3종 세트가 계단 인내예요. 인내. 계단을 오르는 게 인내하면서 오른다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그래서 한 번 하고 바꾸고 두 번 하고 바꿔서 되면은 그거 인생이 아니에요. 그 재미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사람들은 재미있어야 하지 재미없으면 안 해요.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에 뭐 워낙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일반적인 그 톤앤매너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너는 안 하고 뭐 하냐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렇죠. 수많은 강의들이 올라와서 뭐 그게 뭐 과일 판매든 뭐 기타 좋아요. 등등이든 뭐 네네.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이제 노력하는데 나만 바본가? 뭐 나만 네, 이렇게 그런 생각 들죠. 노력하고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세상살이 이런 흐름, 컨텐츠의 뭔가 영향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한 그 워딩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해요. 현혹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 진리와 정의가 아닙니다. 저희의 기준점은 그거예요. 제가 이 진리와 정의의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데 현혹되거나 그런 채널에 지금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이 성장 읽기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 그럼 죽어라. 옛날에 그 뭐 산업사회처럼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노동하고 너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이 노동자의 고혈을 빼먹는 자본주의적인 그런 패러다임 아니야? 사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공격받을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공격을 더 많이 받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핵심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 진리와 정의. 전 세계 대한민국 누구나 이 액션 마스터마인드 앱에 들어와서 히스토리를 보면 제가 1000일이 넘게 제가 인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1000일이 넘게 저의 모든 삶을 독서하고 운동하고 또 협력하고 강연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진과 제 목소리로 남겨놨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그냥 말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열심히 살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저렇게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되게 참 의미 있는 건 열심히 살고 쉽게 돈 버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뭐 쉽게 돈 얘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채널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그 사람들의 책을 접했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그 고민 있고 위기 의식이 있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런 태도 자체가 저는 아주 좋은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돈을 이렇게 벌어야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대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지금 아직도 나는 삽자루 하나 들고서는 집을 짓겠다고 건물 짓겠다고 도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과학 문물이 이렇게 발달하고 뭐 드론이 날아다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문물들이 나오지만 공사 현장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거는 삽자루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삽을 대체할 수 있는 놀라운 그 기기와 능력과 문물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의 고유의 기능들, 고유의 의미들은 전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와 정의예요. 뭡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정의예요. 당신만 좋고 내가 좋지 않은 거는 불의예요. 내가 뒤통수 빵 쳐가지고 사기치고 그 돈 내가 가져가는 거 그거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또 다른 프레임이 열려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프레임으로 보면 정말 진리와 정의에 따라 부를 이루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내 유튜브 채널에는 야, 너 바보처럼 왜 그렇게 일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어? 너 왜 바보처럼 그런 것들 땡기고 있어? 이거는 왜 그래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의 생각, 이게 이제 일종의 끌어당김의 법칙과 유사하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비슷한 사고와 비슷한 컨텐츠를 계속 몰아주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장읽기 같은 또 제가 정말 심혈을 다해친 능력 폭발 같은 책을 보고 접하면 또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들 보면서 야 진짜 그런가? 나만 이런 건가? 하고서 조급해하고 마음 딸리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자꾸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죠. 근데 이 말이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 저는 그 숫자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막 주식 투자하고 네. 남들 코인 한다니까 나도 막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겠다고 생각도 했었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치관이 아니거든요. 설사 그것이 나에게 큰 돈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나에게 큰 흥미를 느끼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수정 계획이었어요. 나랑 맞지 않는구나. 이게 저의 스타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맞는 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자신의 능력을 쓰시면 돼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다 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적어도 뭐 스타일은 다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 네. 콩심대 콩나고 팥인데 팥이 난다. 콩시루에 물을 뿌려서 다 빠진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콩은 콩나물이 될 수 있다. 열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뭔가 좀 재밌고 좀 뿌듯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괜찮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최초 계획에서 네. 수정 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작가님이 포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단념, 포기, 자기 합리화. 네. 그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하게 될까요? 그 포기의 뭐 주된 원인이 있을까요? 아프니까. 어떤 게 아플까요? 마음도 아프고, 예, 뭐 몸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뭐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네네. 뭐 이순신.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저도 존경합니다.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이제 해냈고, 네. 그게 또 이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였고, 그렇죠. 그런 뭐 희생 정신도 대단하신 것 같고. 네.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았죠.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낳고 또 어떤 협회를 이끌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될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미지. 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치중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들에게 되게 참 성실한 모습, 내가 이제 이게 가치관이죠. 성실한 사람으로 느껴주고 싶다. 나는 되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느껴주고 싶다. 나는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저마다의 그 추구하는 성향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긴 하지만 존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양팔 저울에 놓고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존경 쪽을 더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제 수업에서 수도 없이 제가 계속 어떤 가치관 게임에 대한 그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더 직접적으로 내가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아빠는 뭐 어떤 사업가였나, 어떤 사회인이었나 생각했었을 때, 야 아빠는 돈 많이 번 사람이야, 와 아빠는 누군가의 삶을 성공시켜준 사람이야, 누군가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전해준 사람이야라고 가치를 보면 저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소중한 거에는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맛있는 그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좋은 선물을 사주고 보석을 사주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 주는 겁니다.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연봉을 많이 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불해야 그 가치를 나의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 장군은 본인에게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가 있었고 가치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살라고 하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백의종군하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음해와 모욕과 그렇죠? 난중일기를 보면은 자기가 그 소중한
아들, 가족과 또 떨어져 지내야 되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들도 다 포기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분은 그 삶의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감내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팠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습니까? 그렇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고통. 그 모든 이 나라를 지킬 만큼의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될 만큼의 그 고통을 감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한 겁니다. 다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존경해요? 나도 그런 삶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삶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고 내 가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지만 내 삶의 방향성은, 내 삶의 스타일은 이거가 이렇게 거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죠. 예, 신념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좌우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휙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왜? 신념이 없으니까, 내 확신이 없으니까, 내 삶에 있어서 당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알아요. 내가 내 신념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신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신념이 약하면 혹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신념이 명확하면 내가 이것을, 저 사람 부럽긴 하지만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 라고 딱 잘라서 내 신념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돈 버는 재주와 돈 버는 능력은 당연히 다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요한 거는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쉽게 버는 대로 나도 쉽게 해서 벌어지냐? 벌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능력을, 내가 잘하는 것들, 내가 힘이 나는 것들, 내가 뭘 할 때 힘이 나는지. 우리 이건복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저보다 경험도 더 많고 인사이트와 지식의 깊이와 또 많은 사람들 접했던 노하우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걸로 강연을 해도 되고 그걸 가지고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활동해도 되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궁금했거든요. 이분은 왜 사람을 초청해서 전투를 하는 걸까?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좋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집중하고 잘하면 강연을 하는 것보다 뭐 책을 내는 거나 어떤 매스미디어에 진출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나의 고유의 능력을 쓰는 거죠. 계획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네,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우리가 최초 계획이란 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초 계획이 바뀌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뭐 내가 원하는 게 바뀐 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아닌 건데 원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경우일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럼 이 최초의 계획을 일단은 뭔가 세워야지 수정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 계획을 좀 어떻게 좀 세우면은 우리가 이 최초 계획에서 수정 계획으로 넘어가서 이 단계도 좀 줄여보고 뭔가 좀 내 꿈을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저는 이제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 13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느냐, 저는 이 방법이 100년이 넘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된 방법이고 또 가장 좋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도 책장마다 이 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증된 방법, 가장 좋은 효과가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적용해보고 살아보니까 정말 그 안에 되게 깊이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 지금의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계획과 결단, 인내의 전에 앞 단계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중간 단계고요. 이 앞 단계 최초 단계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망이에요. 소망. 모든 성공의 시작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소망이 있어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나 맛있는 사료 먹고 싶어 라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근데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이 있어요. 예, 모든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고,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자기 개발에 대한 소망이 있죠. 예.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바라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건 있지만 이것을 왜 못 갖느냐? 소망 다음에 이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뭔지 아시나요? 뭐요? 두 번째 단계가 신념이에요. 신념. 네. 정말 나폴레온 힐이 이 507명의 세계적인 성공자들 500 억만장자를 만나면서 이 빅데이터를 정말 에센셜하게 전 정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순서도 딱 의미가 있어요. 소망을 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소망이 유지가 왜 안 돼? 신념이 없어서예요. 신념, 확신. 네. 이 신념이 있어야 진짜 이게 나에게 중요한 거야.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는 그 기준점이 명확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신념은 교육되어지거나 주입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경험을 통해 내 고유의 삶 속에 누구나 추구하는 그 신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신적 사상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예를 들면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신념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신념이 있어야 그 소망이 유지가 돼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신념을 흔들리지 않고 존속될 수가 있느냐, 요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일제 시절에 태어났으면 어쩌다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막 했어. 근데 딱 잡혔어. 그래서 막 물고문하고 막 손톱 뽑고 네. 막 유관순 여사처럼 막 고문을 막 네. 한다고 생각해. 난 과연 그 고문을 버텨낼 수 있을까? 못 버티죠. 네. 진짜 네. 그 위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들에게 그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 신념이 있어야지 자신의 소망을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신념을 이룰 수 있을까를 봤을 때 나폴레온 힐이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념 다음 단계가 뭡니까?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네. 신념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이 우리에게 그 바꿀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뭡니까? 말하는 방법이에요. 말. 예. 나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이 한 몸을 내가 바치겠다. 예를 들면 난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회사를 만들겠다. 또는 뭐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까지 어떤 곳에서 어떤 집을 지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겠다. 내가 언제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 그럼 모두 다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있어요. 이 소망을 신념으로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암시를 해야 돼요. 자기 암시라고 하지만 제가 강의 때는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거는 세뇌입니다. 세뇌 과정이에요. 예. 또 더 나아가서 더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셀프 가스라이팅이에요. 나 자신을 내가 세뇌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뇌 당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나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향,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암시 문구를 만들고 그 자기 암시 문구를 계속 내 안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유일하게. 내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듣죠. 예, 누구에게 제일 크게 들리는 걸까요? 나한테 가장 크게 들리겠죠.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나한테 영향 끼치겠죠. 네, 이건 명확해요. 아주 명확합니다. 120, 100번 쓰기 너무 좋아요. 저는 100번 쓸 때 꼭 말을 하면서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00배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나 자신에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셔야 돼요. 그게 자기 암시의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말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 설명드릴까요? 네. 이게 다 유료 버전인데 제가 강의 때 아, 또 뭐, 돈 내고 들으면 또 다르겠죠. 예. 네. 괜찮습니다. 네. 딱 하나에 성공시키면 성공한다. 네. 마음껏 들고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볼 수 있다면 댓글도 달아드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자기 암시 다음에 이어진 게 뭡니까? 전문 지식이에요. 전문 지식이 왜 전문 지식이에요? 누구의 지식입니까? 전문가이지. 전문가의 지식이에요. 예. 왜 전문가가 돼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본 사람, 많이 경험해본 사람, 많이 연구해본 사람이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가의 권위는. 또 어떤 말입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가져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쩝니까? 시간이 한정적이고 우리 인생이 한정적인데 그래서 효율성을 갖춰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고 이것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도 뭡니까? 책을 읽는 거 좋아요. 하지만 책을 읽는 과정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된다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전문가의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서 접하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전문가냐예요. 네, 그렇죠. 다 자칭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입니다. 결국엔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경험해봤느냐.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잠깐의 성공을 가지고 내가 성공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리와 정에 따라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그것이 저는 검증된 성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당당한 건 이 성공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자기계발 강의하면서 1000번을 꾸준히 인증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00번, 100,000번 떠나는 그날까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나의 것으로 사와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와야 됩니다. 공짜는 못 얻어요. 네. 가치라는 게 돈의 가치, 돈의 기준을 그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돈은 가치의 치환이에요. 큰 가치는 큰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돈 금액이 작으면 싼 게 비지떡이 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큰 시간을 통해서 거시적 관점을 보면 그 가치와 비용은 저는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고급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으려면 고급 비용을 내는 게 맞아요. 내 몸값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억을 주면 내 몸을 만들 수 있을까? 10억을 주면 내 몸을 만들 수 있을까? 100억을 주면 내 인생을 치환시킬 수 있을까? 100억, 1000억 조화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 이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 왜 내 인생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에 돈을 안 쓰냐는 겁니다. 왜 싸구려 지식과 싸구려 전문가에게 이 명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 명품을 맡기냐는 겁니다. 분별력 있게 생각해야 돼요. 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격만 휙 올려놓는데 오래 못 가잖아요. 그쵸?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 그 비용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저는 형성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제 교육 프로그램이 왜 비싼지에 대한 답입니다. 아, 비싼가 보군요. 아, 네. 그렇군요. 싸게도 해보고 비싸게도 해봤는데 비싸게 해야 제가 그 진짜 바닥까지 팍팍 긁어서 제 능력을 쓰고 싶은 제 그 힘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가치를 인정한 사람, 그 가치를 지불하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레벨이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분들,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 있게 가치 있게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뭐 이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뭐 부자로 예를 들었을 경우에 모든 부자들의 공통점은 이제 부자가 되길 소망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소망하지 않으면 될 사람도 절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 부자가 되길 소망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뭐 저는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인정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진짜 가치관이나 본인의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그냥 다양성의 차원의 문제인 거지 뭐 넌 부자가 아니니까 넌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죠. 절대 아니죠. 부자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뭐 가치가 없다 이거는 정말 너무 편협한 사고, 한정적인 사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자라는 개념도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난 마음이 부자야. 그렇죠. 나는 뭐 관계가 부자야. 부라는 거는 저는 이제 풍요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념을 되게 부를 돈으로만 딱 한정시켜 버리니까 우리의 사고가 그 안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능력과 훨씬 더 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딱 프레임으로 가둬버리거든요. 자유로움, 풍요로움,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 또 정말 좋은 내가 소중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치, 또 건강.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요로움과 부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기준점, 숫자가 이제 돈인 거죠. 예.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 또 치환될 수 있는 그 기능을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오늘 정말 뭐 되게 가치 있고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네. 배웠는데 예. 조금 이제 가볍게 그냥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은 절대 할 리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뭐 제가 딱 정의 내리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역으로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그쵸.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예.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에요. 예. 다들 우리는 예. 뭐 저도 그렇고 네. 우리가 더 성공하고 싶고 성공을 했으면은 뭐 성공을 할 거야. 성공을 공부하거나 하지 않겠죠. 예. 우리가 주로 어떤 말들을 많이 할까요? 저희 수업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경험했지만 머니드랍 게임을 했죠. 네네. 예. 대다수가 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되면 어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어렵네요. 안 되네요. 힘드네요. 어제도 제가 이 수업을 했어요. 오. 어제도 똑같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어렵네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누구나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고 자기 합리화예요.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 못한 거다. 힘든 거니까 내가 이게 안 된 거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동, 자기가 안 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을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신념 문구, 확언 문구예요. 자기 암시 문구예요. 요거는 뭡니까? 스크립트가 있어요. 스크립트가. 내가 어렵다고 느끼지만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해야 하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냥 딱 짜맞춰져 있는 스크립트예요. 이게 정말로 내가 힘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 암시인 거예요. 그냥 세뇌예요. 세뇌.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나오지만 이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짜여져 있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능력의 말, 우리의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말을 쓰자고 결정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자기 결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실 자기 자신이 몰라요. 나도 모르게 한숨 푹푹 쉬는 것처럼 한숨을 내가 알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주변에서 야 우리 한숨 쉬어 고민 있어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주변에서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야 그런 말 도움 안 된다. 그 말 해봐야 너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 혼자 하면 나도 몰라요. 그리고 원래 내 안에 있는 이제 뭐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여우의 신포도랑 똑같아요. 저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라고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 힘들어, 어려워, 아 짜증나, 귀찮아, 피곤해, 하기 싫어, 안 해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준 능력, 제가 강조하는 생각은 드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꿔서 말하는 능력을 써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능력을 쓰기 위해서는 네. 가치를 지불해야 돼요. 가치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바뀌기를 원해, 바뀔 거야 라고 하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이 젊음이라는 가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100일, 300일, 1000일 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문구. 저희는 이제 마스터마인드 옆에는 신념 문구라고 표현합니다. 예, 확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에게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념 문구라고 얘기하는데 신념 문구를 시간을 통해서 시간의 가치를 투자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가치를 투자해야 됩니까? 에너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물 흘러가는 대로 가면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이것을 역행할 수 있을 만큼 내 에너지와 힘을 써야 돼. 내 의지적으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 가치를 투자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쓸 수 있게끔, 꾸준히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옆에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옆에 둬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옆에 있어줘 해서 옆에 있어 줍니까? 아니죠.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뭐 선물도 해줘야 되고, 그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또 어떤 내 마음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것들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분석한
그 교실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학교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학교 가려면 교실을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 내야 돼요.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고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교실에 있으면 물론 개판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엄청난 성장이 있고 서로 정반합 뭐 그리고 막 갈등과 극복 해결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사람의 성숙을 기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줌 수업도 좋고 온라인 수업도 좋아요. 그거는 필요할 때 그걸 활용하라는 거지. 저는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집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모여야 돼요. 눈을 보면서 불꽃을 튀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줌으로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굳이 여기에 오는 이유는 시간 들여 돈 들여 비용 들여서 오는 이유는 직접 만났을 때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집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 마스터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모이는 클래스로 구성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 말을 바꾸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셔야 돼요. 싼 거 찾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돈을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의 소중한 하루, 나의 소중한 저녁.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인데 왜 이것을 싸구려 시간에 싸구려 전문가에게 맡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가치를 지불했을 때 그 변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에요. 마스터 마인드 협력자 정신. 같이 모이고 계속 인터랙션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놀기도 같이 놀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자주자주 만나서 서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형성하는 게 결국에는 나폴레온 힐의 13가지 성공의 법칙을 실행하면서 구축하고 구현하고 싶은 그 종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든지 이제 뭐 이 나폴레옹 힐의 표현의 그 소망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 뜻은 그러면은 이게 어쨌거나 내가 말하는 현실의 시작점은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 요즘에 중고생들 꿈이 뭐야? 네. 없어요.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꿈이 없다는 중고생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안타깝죠. 안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예요. 소망이 그 가치, 소망이 없는 거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네. 소망하면 이루어진다. 대전제, 거시적 관점으로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이 단계들을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무시하거나 거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나폴레온 힐이 이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줬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책을 보고 콘텐츠들 접하지만 그냥 그 콘텐츠에서는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쵸? 내가 네. 소망하니까 내가 딱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뭐 내 뇌를 딱 움직이니까 네. 딱 됐어. 현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게 현혹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을 직접 같이 뛰면서 실천하는 사람들 직접 이 과정들을 인내하며 계획하고 실행하고 수정 계획을 하고 신념을 품고 나아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짚어야 이 계단을 밟아야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그래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마스터마인드쉽을 경험을 했어요. 예, 오늘 사실 저는 오늘 주로 얘기했던 뭐 계획에 대한 최초 계획, 수정 계획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오진 않았어요. 네. 예. 그래서 참 우리는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짜여진 각본대로 지시된 내용대로만 살아간다면 이렇게 흥미롭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갈 만큼 네. 예, 느끼지 못했겠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오히려 더 재밌고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여기 있는 구독자분들도 아마 원래 기대했던 내용이랑 다른 게 나왔다면 거기에서 또 다른 한번 의미를 찾아보면서 그 재미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좋은 마스터마인드쉽 협력자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그 과정에 함께 갈 수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좋은 여정, 멋진 여정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도 저는 성장하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이 성장의 일기를 통해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이어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재미라는 게 결국 이제 삶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행복인 거고 그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이루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뭐 힘든 걸 뭔가 버티고 막 괴로운 걸 막 참아가면서 하는 건데 네. 사실 뭐 우리가 뭐 배고프자 되고 싶다고 해서 배고프자 되었다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과정 자체도 삶인 거고 배고프자 되고 나서도 삶이 계속 펼쳐지는 건데 뭐 배고프자가 99세 돼서 그때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뭐 99세 배고프자에서 행복하다 죽으면은 사실 그거는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닌 거잖아요. 목표는 그럼요. 이뤘을지 몰라도 예, 우리가 추구하는 봤을 때 사실 제일 안타까운 삶이죠. 제일 안타까운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재미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 우리의 삶 자체가 소중하다. 그럼요. 네, 뭐 소망을 이루는 삶도 중요하고 이뤄가는 삶도 역시 소중한 내 삶이기 때문에 그럼요. 행복해야 되는 거죠. 네, 자기 결정성을 즐기세요. 내가 모든 순간순간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이제 자유의지라고 하죠. 프리윌. 이거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특권이고요. 네. 이것을 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이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능력 폭발의 저자 이명종 작가님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